좀 높아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그 입장에서 그 영리 활동을 하고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제조해 내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이쪽 저쪽 도시로 옮기면서 또 그러한 것을 제품을 생산해 내려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료로서 우리가 그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초기에 대기 오염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연소가 불가피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연료들이 완전 연소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성은 약간 덜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것들을 태울 때 완전 연소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일 뿐 완전 연소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가스들이 위로 방출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연료를 태울 때 어떠한 화합물이 불순물이 나타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일단 황에서 나오는 황화합물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석유를 태우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황화합물 외에 우리가 또 요새 엄청나게 늘어난 교통량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용 때문에 그러한 그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의 폐해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타지 않고 배출되는 그런 탄화수소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주범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석연료나 석유를 태워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 외에 또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배기가스 외에 산불이라든가 식물이 또한 부패된다든가 또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겪었던 황사 같은 것들 또한 그런 것들 외에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한 것들도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정화현상 때문에 다행히 정화현상 때문에 일부분 스스로 정화되는 요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에 침착된다거나 아니면 산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바다나 토양으로 흡수가 돼서 일정 부분은 자연이 치료할 수 있는 그 자연 정화작용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자연 정화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도는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죠. 예. 자, 그래서 18세기 중엽,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 후에 시작된 대기 오염은 주지한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주 원료인 석탄을 이용해서 나온 가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의해서 나온 매연이라든가 그로부터 나오게 된 황화합물로 이루어진 스모그를 우리는 중요한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석탄을 이용해서 나온 그 대기 오염 물질 외에도 20세기부터는 석유나 천연가스로 대체돼서 물건들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그 산업이 발전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중화공업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가스들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몇 가지 안 되는 중요한 그 물질의 원인으로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이란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실외의 대기 안에 하나 내지는 여러 개의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일정량 아니면 일정 시간 체류하면서 우리들 인간이나 식물, 동물들의 수명과 재산의 위협이 되거나 삶의 질에 훼손이 되는 불쾌감을 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기 오염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그 물질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몇 가지의 그 종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것에는 가스와 그 우리가 분사시킬 때 스프레이를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물질도,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일종의 가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무슨 혼합물, 화합물 같은 것들이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먼지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스라고 얘기했던 황화합물, 그 다음에 또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녹스라고 얘기했던 그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모르는 달콤한 그 일산화탄소 있죠? 요즘은 일산화탄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지만 한 30-40년 전만 해도 연탄가스로 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일산화탄소가 또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로겐 같은 또한 또 방사성 화합물들, 즉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성 화합물들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중에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모그인데요. 우리 스모그는 이제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어의 합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스모크라고 하는 연기와 포그라고 하는 안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합성용어입니다. 스모그는. 예, 이 스모그가 산업화된 도시 주변 및 공기가 불완전 연소된 탄소 알갱이들, 그 다음에 또 황화합물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증기와 혼합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스모그라고 정의를 하죠. 요즘에는 인구가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대도시 주변이나 또한 그런 대도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이용량이 많아지는 그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굉장히 스모그가 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일단 스모그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들어집니다. 한 가지가 런던 스모그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LA 스모그라고 하는 겁니다. 스모그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이는 것은 같지만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현상입니다. 시대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면 틀림이 없고요. 51년, 여기에는 이제 연도를 51년과 52년으로 했는데 1950년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는 두 가지의 차이가, 하나는 석탄 연료고 하나는 석유 연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 연료는 산업화에 따른 스모그고요. 두 번째 LA 스모그는 차량에 따른 질소화합물. 이게 얼마큼 심각했었냐면 1952년 런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한 2주 동안의 물경 4,000명이 사망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이야 그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예방하거나 그러한 사망하는 숫자를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스모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었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날씨가 음산하고 영국에 계신 분들을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런던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섞이고, 그다음에 특히 겨울 쪽에 가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음산하고 춥다고 그래요. 자, 춥다 보니까 공장을 비롯한 그 산업시설에서 연료를 떼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에서도 그때 당시에 연료는 석탄밖에 없었으니까 석탄을 주로 뗐을 텐데 추우니까 연료를 떼게 되고, 그 연료를 떼게 되면 가스가 방출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8,000명 이상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기관지 소화 계통의 기관지 쪽에 천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의 기상 조건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아마 겨울쯤에서부터 아마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그때 당시에 한참 그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그 가정에서 그 사용하는 난방 연료가 합쳐져서 날씨가 음산한 것을 덜어보고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집에서 연료를 많이 뗐는데, 그러한 그 사건으로 연달아서 이러한 그 4,000명 정도의 그러한 인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50년에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10년 뒤까지 발생이 돼서 연속 이어져서 10년 후에 단 며칠 동안에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런던 스모그의 현상은 그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를 중심으로 화석 연료에 기인한 스모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LA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저는 LA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름엔 굉장히 그 덥고 그 태양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피서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51년도에 그 LA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다고 합니다. 덥고 굉장히 일세량이 많은 그런 날씨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LA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뿜는 가스가 그 태양빛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배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LA 도시에 하루 움직이는 차량들이 800만 대라고 그래요. 800만 대, 지금이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이 800만 대보다는 물론 숫자로서는 좀 적겠지만 어찌됐든 LA는 대도시면은 틀림이 없고요. 그 도시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분들이 한 400명 정도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LA의 그 스모그 현상으로 사망을 한 이 원인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질소화합물, 그 아까 녹스라고 했던 것은 뒤에 X에 그 숫자가 1, 2, 3, 4로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뭉뚱그려서 상위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을 녹스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중에 질소화합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태양광선에 의해서 오존을 비롯한 오염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낮의 기온은 지표 부근이 가장 높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태양소부터 받은 그 열 때문에 지표 부근이 가장 높아야 되고, 이는 대기를 향해서 열 방출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단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게 되면 방출이 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문제가 없을 텐데, 방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저녁이 돼서 밤이 되면 찬 공기가 아래에 위치하게 된답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열을 받은 것이 밤에는, 저녁에는 아래쪽에 위치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받았던 것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밑에 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래서 구름이 낀 날씨에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밑에서 또 뜨거운 공기는 다시 올라가고 또 저녁이 되면 차지만 다시 또 낮이 되면 그 온도가 올라가서 그 더운 공기가 위아래로 대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끼거나 별로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온도의 상승과 함께 같이 대류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되지 못한 상태로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스모그 현상이 심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LA의 스모그 현상은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이 아마 더 큰 일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모그라고 하면 뭐 다른 그 스모그 현상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라 하면, 런던의 연료를 통한, 다시 말해 화석 연료를 통한 그 한 가지 현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현상, 즉